가계빚 또 역대 최대 은행들 이자로 돈방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깜짝 놀랄 소식들이 참 많죠. 특히 우리 집 살림살이와 직결된 이야기, 바로 가계부채에 관한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자, 커피 한잔 하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가계빚 또 역대 최대라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대요. 얼마나냐고요? 1913조 원. 와, 상상이 가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이유는 바로 수도권에서 집 사겠다고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 살 때 담보로 받는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네요. 근데 문제는요, 대출 이자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대요. 요즘 대출 받으신 분들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매달 나가는 이자가 늘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예금 금리는 또 낮아지고 있대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은행은 대출로는 비싼 이자를 받고 예금에는 적은 이자를 주니까 은행만 돈방석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 준비 중인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들었는데요. 이분들 집 살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요. 처음에는 그나마 저렴한 금리로 대출 받았다고 안심했는데 이번 달부터 금리가 올라서 매달 50만 원씩 더 이자를 내야 한대요. 여러분, 한 달에 5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죠. 차 한 대 유지비가 그 정도 될걸요? 결혼 준비에 살림살이까지 꾸려야 하는 신혼부부가 이렇게 힘들어지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은행, 돈만 쌓인다. 여기서부터 조금 화나는 이야기 나갑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은행들이 대출 가상금리를 막 올렸대요. 이 가상금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원래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는 이자율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이자가 늘어나겠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행은 이자 차이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걸 예대금리 차라고 부르는데 이 차이가 8월, 9월에 더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우리 돈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들이 이자 이익으로 번 돈이 44조 4천억 원. 사상 최대랍니다. 참, 이걸 들으면 서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정부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어요.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계대출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 대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집 한 채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자 부담 때문에 돈 쓸 여유가 없어지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다 연결된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대출은 차등 금리로 가자. 집이 없는 분들, 특히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투기꾼들에게는 아주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투기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예금 금리는 하한선을 정하자. 요즘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돈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3%는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한선을 정하면 예금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말고 증권시장으로 돈을 유도하자. 여러분, 요즘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으로 돈이 잘 안 들어가고 대신 부동산에 몰린다고 해요. 이걸 바꿔야 해요. 증권시장에 돈이 들어가면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도 더 다양한 재테크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면 금융정책도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만 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도 필요하고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